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상대TV의 준PD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영풍 기자님 모시고 오늘 오후 방송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영풍 기자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우리 어려운 자리에 오주신 이영풍 기자 너무 처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처음으로 손상이TV 와주셨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자가 아니고요. 해직된 신분이기 때문에 해직 기자입니다. 해직 기자. 제가 KBS 보도본부에서 일하다가 해직이 되어서 지금 해직 기자 신분이고요. 오늘 우리 손상용 TV 관계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네네. 해직된 지 지금 며칠 되신 거죠? 지금 한 2주 넘은 것 같네요. 네. 네.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영풍 기자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KBS의 현실을 깨닫게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그 이영풍 기자님도 목소리와 용기를 통해서 KBS가 지금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느낀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KBS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최근 상황은 사실 김희철 사장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우리 이사회가 매주 수요일 있는데 30일 날 8월 30일 날 사장 해임 제청안이 지금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은 다 손 놓고 있죠. 뭐 사장이 바뀔 것 같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죠. 뭐 수신료 분리징수가 네네. 뭐 결정이 되었고 네. 또 뭐 1분기, 2분기 지금 한 400억씩 적자가 지금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네.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해임안이 지금 올라왔다라고 저희가 전에는 드렸었는데 네. 어떻게 가결될 것 같나요? 지금 뭐 사실 그 민주당 추천 이사들과 국힘당 추천 이사들이 이제 역전이 됐거든요. 11명 이사 중에 이제 5대 6으로 이제 서기석 이사장이 이제 선출됨으로 네. 해서 이제 국힘당 추천 이사들이 한 명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해임안 네. 제청을 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KBS 이사회는 참고적으로 5명 이상이 회의 참석하면 개회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추천 이사 5명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국힘 추천 이사 6명이 참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과반수 이상 그 찬성표가 나오면 사장은 해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명 중에서 5명만 들어와도 네네. 이제 개회를 이사회가 개회할 수 있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추천 이사가 6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해임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 기자님께서 오늘 바라던 거 아니었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거죠. 이거는 국민 여러분께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기자님께서 이제 해임 당하셨을 때 예. 기자에 대해서 보직 해임 당하셨을 때 예. 그 김희철 사장이 역할이 컸다고 제가 들었어요. 결국 이게 이제 해고를 시키려면요. 네. 인사위원회를 2번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특별 인사위원회하고 2차에 뭐 중앙인사위 2번을 하는데 네. 최종 결재를 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자기가 잘리네요. 자업자득이죠, 뭐. 결국 역풍을 맞은 김희철 사장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KBS 정상화를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KBS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이 김희철 사장 말고도 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사장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절차이고요. 네. 그럼 새 사장이 오시게 되면 네.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KBS의 가장 큰 문제점. 네. 가령 뭐 불공정 네. 편파 왜곡 보도라든지 뭐 방만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수술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제 지금 사장 되기 전에는 전부 제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옥석을 잘 가려서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장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KBS 내에 있는 민노총 노조에 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네. 새로운 사장이 왔을 때 그 민노총 노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좀 싸울 수 있고 이 민노총 노조와 관련돼 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장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말씀을 순화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쟁을 선언해야 됩니다. 민노총 노조하고 전쟁을. 네. 왜냐하면은 이 민노총 세력이 지금 KBS뿐만이 아니고 MBC, 뭐 YTN, 연합뉴스 TV 등 공공적인 어떤 재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언론사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KBS 같은 경우에 사장부터 민노총입니다. 부사장, 본부장, 보도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민노총 KBS 위원장 한 사람들이 세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뉴스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의 편집, 편성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이건 뭐 안 봐도 뻔한 비디오 그쵸, 아니겠어요?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갈 수 있으려면 새로운 신임 경영진들은 민노총 세력하고의 어떤 우리가 전쟁을 선언하겠다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숨기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KBS 뉴스와 관련돼서 저희가 궁금했던 게 아니 KBS가 왜 보도를 해야 될 IT맨도 불구하고 보도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많이 했거든요. 예. 특히 최근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 그 대표적인 거죠. 그쵸. 창원 간첩단 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좌파 우파 가릴 것 없이 네. 다 대서특필했어요. 근데 맞아요. KBS 9시 뉴스는 안 했던 네, 거예요.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뭐 KBS 1노조나 또 직원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아 현장 기자들이 아이템을 발제를 안 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변명인데 네. 그럼 취재 지시를 하면 될 거 그쵸, 아닙니까? 예, 그럼 예. 팀장, 부장, 국장, 본부장 예, 뭐 예. 하냐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거죠. 예. 그 사실 5명 다 합치면 연봉이 5억이 넘습니다. 와. 그런 고액의 연봉 받으면서 왜 일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거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에 그쵸, 불과하고 예. 제가 이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좀 느끼는 어떤 개인적인 의심 네. 이런 거는 KBS에 채널이 많잖아요. 뭐 네, 1TV, 예, 1TV, 2TV, 뭐 라디오도 채널이 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사를 생산하면은 그 채널이 다 방송이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창원 간첩단 사건이 KBS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면 불편한 세력이 KBS 안에 있겠구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불편한 세력들이 그 뉴스를 KBS를 통해서 듣기 싫으니까 그 KBS 많은 채널에서 그 뉴스를 듣기 싫기 때문에 그것을 보도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게 지금 소위 말하는 민노총에 몸담고 있는 보도국장들이 그것을 보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불편해할 수 있겠죠. 불편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아. 이 KBS에 예를 들어 채널이 여러 가지 있는데 네. 한민족 방송 같은 채널이 있어요. 네, 네, 네. MBC나 뭐 저기 SBS는 네, 없는 거예요. 네. 이 한민족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파를 쏘면은 네. 저기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네. 러시아, 뭐 만주, 뭐 할 것 없이 멀리 가요, 네. 멀리. 그리고 구사회주의 국가 이쪽에도 우리가 단파 라디오로 다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꺼리는 것이 아닌가. MBC나 SBS는 그런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 KBS에서 창원 간첩단 사건이 방송이 안 되는 건 이건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바이어스와 편견을 가진 세력들이 준동을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경영진이 이런 세력과의 어떤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라는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예. 사실 저는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송 정상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 기자님께서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를 내고 계시고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좌파들은 방송 정상화를 두려워하는 거죠? 이게 일종의요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좌파들의 문화 전쟁의 최고의 진지가 네. KBS인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전쟁을 하려면 군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KBS는 특별한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아도 매년 한 7천억 정도의 수신료가 꼬박꼬박 국민들께서 들어오죠. 내주시는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민노총 그 세력이 아주 그 브레인이라면 야 KBS를 장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힘들이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작전을 전파할 수 있는 최고 좋은 플랫폼이 KBS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절대 지금 놓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친민노총 세력 또는 일부 친민주당 세력이 KBS를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져도 좋다. 자기들이 어떤 주도권을 놓을 수가 없다. 이런 그 말부동을 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은 KBS 사장이 교체가 됐을 때 그 민노총 세력들과 어떻게 보면은 싸우고 그 민노총 세력들을 몰아내게 된다라면 그것이 방송 정상화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방송 정상화가 된다라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민노총 세력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의 행태가 멈춰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뉴스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제대로 된 뉴스를 보면은 저는 뭐니 해도 지금의 정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사실 아시겠지만 KBS의 뭐 편파 왜곡 방송, 불공정 방송
MBC의 뭐 삼선 슬리퍼 기자 네. 이 난리를 치는데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한 40%. 40%도 올라요. 예. 그럼 정상적으로 되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올라가죠. 그죠? 예. 국민들이 뭔가 네. 좀 제대로 정보를 아시게 네. 되고 하면 그럼 그렇게 봐지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되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총선 직전에 지금 KBS 사장이 교체가 된다. 그리고 총선 직전에 민노총 세력들의 방송 정상화가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진다라면 예.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사실 뭐 용산이나 뭐 집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해고된 지 한 10일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방송 현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뭐 그런 어떤 정치 공학적인 걸 떠나서 네. 삐뚤어진 운동장을 정상으로 좀 이렇게 균형감 있게 네. 지금 국힘이나 뭐 용산에서 말하는 것도 윤석열 정부를 뭐 일방적으로 지지해달라, 홍보해달라 이게 그쵸, 아니지 그게 않습니까?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너무나 기울어져 있으니까 네. 이걸 좀 정상적으로 네. 민주당 패널이 한 명 나오면 국힘당 패널이 한 명 나오고 나오고. 이거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가 어렵냐 이거예요. 그쵸.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못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방송에 대한 그립을 더 세게 쥐고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뭐 민주당도 그렇고 좀 좌파들도 그렇고 지금 뭐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방송 정상화를 그들은 방송 정상화라 부르지 않고 방송 장악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 장악이 아니라 네. 방송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삼선 슬리퍼 MBC 기자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의 어떤 자세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CNN이나 BBC의 그 수상실 관저 출입 기자나 네. 백악관 출입 기자가 삼선 슬리퍼 신고 주머니에 손 난리 넣고 나죠. 그 대통령 뒤통수에다가 그렇게 네. 소리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난리 나죠. 국제적인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네. 전혀 맞지 않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이 지금 대한민국 언론 이 미디어 지형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지금 개탄스러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방송 장악이라고 한다라면은 문재인 정권에서 더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집권하고 네. 2017년 8월 네. 석 달도 안 돼가지고 민주당의 의원 워크숍에서 공유된 자료가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 아닙니까? 그게 결국 2017년 8월 30일입니까? 9월 총과 네. 그 모 신문을 통해서 폭로되는 네. 바람에 그 실체가 드러난 거잖아요. 네. 이건 정말 수사해야 돼요. 네. 수사. 왜냐하면 이걸 누가 페이퍼를 작성했는지 실행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보면 KBS, MBC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네.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거의 그냥,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민노총 세력들이 여기 완장 차고 홍익 완장 차고 맞습니다. 난동을 부려가지고 결국 뭐 저 강규영 이사가 KBS 네. 같은 강규영 이사 뭐 고대영 사장 네. MBC 김장겸 사장 네. 다 쫓아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사실 방송 장악이죠. 그게 방송 장악.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지금 1년 한 4개월 지났는데 제가 볼 때는 방송에 공격을 받은 거지 장악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방송 장악이 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네.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조금 뭐라고 할까요? 대학교 졸업을 해가지고 어려운 시험 쳐서 네. 방송사 입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이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아. 중국 문화혁명 시기의 그 홍위병들처럼 네.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이사회장에 가려는 강규영 이사 엘리베이터 잡고 침 튀기면서 그 피켓팅 들고 집단 린치 가하고 언어폭력 행사하고 회사를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있는 그 언론사라는 곳에서 수백 명씩 그냥 떼거리를 몰려다니면서 그 난동을 부리는 걸 보니까 어느 책에서 제가 읽어봤는데 공부를 또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런 광기에 잘 휩싸인대요. 그냥 떼거리로 무책임하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럼 전 궁금한 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민노총 이제 지도부에서 이제 이 KBS 리더십을 뒤엎기 위해서 벌인 문화 전쟁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다 동원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KBS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주신 거잖아요, 지금요. 뭐 저 말고도 그 전에 네. 이제 뭐 KBS 1노조나 네. 민노총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네. 꽤 있습니다. 네. 꽤 있는데 한 1,800명 네. 정도 계시거든요.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오다가 사실은 이제 사실 제가 좀 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5월 30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제가 뭐 사실 해고를 각오하고 네. 여기까지 온 건데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뭐 좋다, 뭐 난 잘려도 좋다, 네. 한번 붙어보자 이런 네. 생각이었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우선은 영상 좀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던 영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그 보도국이죠. 예. 보도국 안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시는지 관련된 영상 보고 방송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요, 예. 우리 시청자 사이다 드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영상 보고 예,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다들 시원하시다. 예.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지금 뭐 다들 시원하시다고 막 예. 박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저게 저게? 이제 5월 30일인데요. 네. 저기 위에 보면 시계가 있잖아요. 네. 16시 뭐 45분. 네, 제가 그 4시 반에 네, 16시 30분에 보도국장이 제 2년 후배인데 네.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그 전에 모 유튜브 방송에 네, 나가서 네, 그 창원 간첩단 사건, 뭐 9시 뉴스 앵커 옷 바꿔치기 네, 그 그쵸. 사건에 대해서 꽤 화제가 예, 됐었죠. 그게 좀 뭔가 불공정 편파 왜곡 방송이다라고 제가 좀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더니 밖에 나가서 그런 식으로 떠들지 말라고 아, 겁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유튜브 나가서 KBS의 어떤 편파 보도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기자님 2년 후배인 보도국장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뭐라고 했다는 시계형 거잖아요. 입 조심해라 뭐 이런 아. 거죠. 그래서 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회사가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럼 제가 녹음을 하겠다. 네, 지금 네. 방금 말한 거 딱 네. 녹음을 했어요. 네, 제가 네. 다시 이야기해라. 이건 네. 공식적인 미팅이니까 네, 네.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네. 하고 나니까 회사가 조치할 수 있는 거 하라 이런 거 네. 하겠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러면 회사가 그렇게 나오면 저도 하겠다. 음. 그래서 나가서 제가 저 호소문을 읽고 아. 농성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 보도국 안에서 이틀 동안 예, 예. 네, 제가 농성을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저 방금 뭐 이렇게 연설하던 그 네. 앞에 네, 복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그냥 의자 하나 있길래 갖다 놓고 네. 앉아서 거기서 잤죠. 뭐. 지금도 생각하니까 좀 무모하네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했을 때 반응이 좀 어떻나요? 그 동료 기자들 사실 반응은. 그 보도국 안에 네. 그 취재 기자 한 3,400명, 네, 촬영 기자 한 뭐 2,300명 네, 있거든요. 네. 그 가면서 다 볼 수 있다. 그쵸. 네. 사실 동물은 원숭이처럼 앉아 있었죠, 사실은. 아. 왜냐하면 거의 다 민노총이니까. 아, 예? 다 민노총이잖아요, 거의 다가. 민노총 노조원이 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직원 4,500명 중에 네. 한 2,300명이 와. 민노총 노조입니다. 그래서 그 기자 보도국 저 기자 PD들은 거의 다 민노총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복도에 앉아 있으니까 뭐 이게 뭐 머리띠도 메고 네. 뭐 이 뭐 피켓 뭐 손 피켓 네. 만들어서 이제 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KBS가 민노총 해방구냐 아. 그렇게 하니까 거기 후배 기자들은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보도국장부터 민노총 핵심인데 그쵸. 저 선배는 어디 잘 보지도 못한 선배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KBS가 민노총 해방구냐 이렇게 하니까 후배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거기가 삽시간에 그냥 얼어붙은 거죠.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밤새 앉아있고 9시 뉴스 끝날 때까지 앉아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경색된 분위기, 그쵸. 어떤 그런 긴장된 네. 분위기가 이어졌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노총 노조원들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도국장 입장에서는 뭐 저러다 말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하시네요.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초창기에는 아이 저러다가 뭐 저 예. 이영풍 저러다가 한 뭐 2, 3일 가면 예. 말겠지 예. 생각한 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영풍 기자님의 어떻게 보면 그런 용기, 그런 결기가
우리 국민들의 KBS에 대한 분노를 안 그래도 갖고 있었던 분노를 터트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영풍 기자님과 함께 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원래는 5시마다 방송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 현장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제가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보통 한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보통 한 2, 30명씩 앉아 계시죠, 뭐. 네, 지금도 지금 저희 방송하러 오셨는데 스튜디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영풍 기자님의 그러한 용기로서 많은 분들이 KBS에 대해서 목소리를 정말 많이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근조화환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야, 그 근조화는 지금 생각해도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KBS를 둘러가지고 예, 예. 이렇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KBS를 향해서 김희철 물러나라, KBS 정상화 이러면서 이렇게 근조화환을 하나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기자님뿐만이 아니라 기자님의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내주고 있는 모습을 저게 사실은 저 근조환이 하나가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한 5만 원 좀 한대요. 네, 저희도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저게 저 2년치 수신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수신료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네, KBS에 네. 방송만 제대로 하면 본인들이 그냥 2년치 수신료를 한꺼번에 저렇게 내서 근조환을 보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KBS에 대해서는 방송만 제대로 하면 수신료 올려줄 수도 네,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방송을 저렇게 엉망으로 하니까 네. 화가 나신 거죠. 그쵸. 그 여론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KBS에 대한 분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KBS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주기를 원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KBS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내부원이 사실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서 내부원으로서 그 목소리를 내주다 보니까 내부원인 이영풍 기자님과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니까요. 저는 저런 근조화환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KBS 제 1노조나 이렇게 단체로 네. 단체 형태로 이제 목소리를 낸 건 네. 있었습니다만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내는 건 뭐 많이 없었죠.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누군가는 희생을 좀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뭐 해고될 수도 있고 뭐 중징계를 받을 아유, 수도 근데 있지만 쉽지 않죠, 그게. 그래서 뭐 지금 뭐 해고됐지만은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유, 그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제가 해고되고 나서 집에서 좀 혼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 물어 엎질러진 물인데 이제 뭐 계속 직진해야죠. 네. 방법이 없습니다. 아유, 그래도 어떻게 잘 되셔야죠. 네,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네, 잘 감사합니다. 잘 되실 거고, 잘 되시리라고 믿고 있고, 네. 잘 되시리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자, 그럼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희철 사장 해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시나요? 지금 이제 KBS가 1년에 수신료가 얼마였는지, 네. 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네. 안에 민노총 세력은 어떤 장난을 네. 치는 건지 이런 걸 모르셨잖아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상파 TV 같은 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저하가 되고 네, 맞아요. 국민들이 지금 유튜브를 많이 보시잖아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런 정보들이 오고 가고 저도 떠들고 하니까 네. 이게 뭐 계속 전파가 되고 카톡으로 전파가 네. 되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아시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내가 한 달에 특별한 일이 없어도 무조건 2,500원씩 꼬박꼬박 내주는데 내 돈이 저런 데 쓰인단 말이야? 이거 문제가 심각하군 해서 관심이 쫙 모여니까 사실 KBS는 주인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이 주주입니다. 국민 주주 기업이에요. 국민 네. 기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가 네. KBS가 왜 이러지? 해서 그 관심을 가지시게 되니까 KBS 안에 있는 2,300명 한 줌도 안 되는 이 민노총 세력이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희철 사장 해임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내부 투쟁으로만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줄탁동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에서도 쪼아야 되고 밖에서도 쪼고 이렇게 그렇죠. 하다 보면 네. 이게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영풍 기자님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그럼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만 그럼요, 할 수 맞습니다. 있는 일도 아니었고 맞습니다. 함께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다 보니까 김희철 사장 해임까지 지금 이어질 수 있었다는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 근조화환 보내주시고 또 응원화환도 보내주시거든요. 야, 제가 참 장가 갈 때도 이렇게 화환을 많이 못 받아봤는데 엄청 보내주시니까 네. 안에 있는 민노총 세력이 완전히 놀래서 충격받아버린 거예요. 아,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KBS를 지켜보고 있구나 네. 이러니까 완전히 얼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거 막 민노총 세력들이 치우려고 하지 않았나요, 저거 막? 아 그래서 네. 그 KBS 정상화 범국민투쟁본부가 만들어져가지고 아. 집회 신고를 KBS 주변에 쫙 했습니다. 아, 그렇게. 계속 집회 신고를 뭐 한 달씩 이렇게 네, 이어가면서 네, 해서 네. 거기에 저 집회 설치물로 저게 지금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대면은 그쵸, 안 형사 되죠. 형사처벌 네, 그쵸, 받습니다. 그쵸. 그래서 겁이 나서 못하는 거죠. 역시 현명하게 하시네요. 예, 예.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나선다라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임시키고 싶었었던 김희철 사장까지도 해임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원인 우리 이영풍 기자님 같은 분이 계시면은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김희철 사장 회임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KBS 정상화되는 아직 멀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KBS 그래 뉴스를 보는 편입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이 네. 정말 보기 싫은데 보거든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일기예보를 보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일기예보를 보다가 양산 날씨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 이게 그거 저한테 그냥 썸띵 뉴한 건데. 이게 원래는 이게 부산 날씨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 날씨가 안 나오고요. 양산 날씨가 이게 나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네. 일본 NHK도 보면 네. 그런데요. 도청 소재지가 있는 네. 도시나 네, 또는 그 우리 방송국이 있는 네. 도시.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이라고 네. 치면 부산 방송 총국, 네, 그다음에 도청 소재지 창원 방송 네. 총국,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을지국이라고 네. 하는데 진주 방송국, 울산 방송국 네. 요 네 개가 있어요. 네, 여기는 날씨를 해주는데 네. 양산을 해줬다는 건 제가 좀 충격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다가 양산 아니, 날씨를 왜 하죠? 그러니까 양산에 그분이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딱 쭉 보다가 갑자기 분명히 부산을 해줘도 원래는 부산을 해주다가 시청자가 많으니까. 예, 그쵸. 네. 게다가 제2의 도시 아닙니까? 네. 부산이 사라지고 갑자기 양산 날씨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건 충격이네요. 네, 그래갖고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야, 이거 뭔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일기예보까지 건드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도청 소재지 그리고 인구수를 가지고 그 날씨 데이터를 방송을 내주는 네. 거예요. NHK 보세요. 그러니까요. NHK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장 하나 해임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라고 끝날 일이 보는데 아니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희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이제 크게 보면 KBS를 정상화시킨다는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일단 방송 프로그램의 정상화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경영 정상화가 있을 테고 네. 인적 쇄신이 있을 것이고 네. 이게 3개 축이 돌아갈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 쇄신이죠. 그래서 아마 새로 사장님이 들어오시면 KBS의 전국의 부장급 이상 간부가 한 300명쯤 됩니다. 아, 예, 정확하게 한 280명, 한 300명 보고 이 300명을 완전히 물갈이를 해야 됩니다. 물갈이를 해야 돼요. 인적 쇄신이 기본이고 이게 들어가야만 이 KBS를 살려내겠다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방송으로 다시 살려내겠다는 똘똘 뭉친 300명의 전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적 쇄신이 들어가야 되고 이 인적 쇄신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의 어떤 그 공정성, 불편부당성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좀 비효율적인 어떤 방망 경영 이런 네. 거는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그쵸. 그런데 당장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가 네, 이제 네. 완전히 제도화되기 네. 때문에 지금 뭐 1년에 7천억 정도 들어오면 한 해에 한 달에 한 600억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600억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당장 내년 초쯤 되면은 네. 직원들에게 월급을 다 못 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 경영 위기 상황을 선포하고 여기에 맞는 어떤 위기 관리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쇄신과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 온 거죠. 아, 되게 중요한 자리네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다음 사장은요. 네. 임기가 보궐 임기이기 때문에 한 네. 1년 4개월입니다. 네. 1년 4개월 동안 사장실에 저 야전 침대 갖다 놓고 아유, 전쟁을 해야 되는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론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참 어떤 사람이 뭐 외부에서 온다고도 하고 또 내부 출신들도 네. 뭐 거론이 되고 하는데 전쟁할 수 있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간부가 한 28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민노총일 거 아닙니까? 지금 거의 다 민노총이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근데 사실 그거를 가려고 하면은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뭐
뭐 엘리베이터 잡고서는 뭐, 그렇죠. 뭐 폭력 행위도 좀 네. 하고 뭐 피켓도 들고 그렇죠. 뭐 침 튀기면서 네. 뭐 욕설도 한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아니, 보는데 높겠죠. 세력화해서 또 뭐 집회한다고 하고 뭐 불법 파업을 할 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응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돼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KBS에 대해서 이렇게 회초리를 대는데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여전히 안에서 민노총 세력들끼리 조직 규합해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에 저항한다면 이건 혼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져준다라면 좋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KBS가 정상화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딱 지켜보시고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 여러분의 관심이 약간만 좀 약해지면은 안에 민노총 세력이 또 준동해서 또 장난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KBS가 이 정도로 장악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관심을 조금 덜 기울이는 사이에 민노총 세력들이 KBS뿐만 아니라 뭐 MBC, YTN, 뭐 연합뉴스까지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장악을 하게 되었고 맞습니다. 그게 도가 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맞습니다. 네, 그렇기 이게 때문에.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네, 그게 다랬죠. 네, 그러니까요. 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 문건처럼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민노총 세력이 곳곳에 포진해서 다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인 예,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관심이 없으면 민노총 세력들은 다시 꽃을 피우게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렇습니다. 독초를 피우게 되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가 뭡니까 농약을 뿌려가지고 다시 죽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벌초하고 네, 벌초하고 네, 네. 농약 좀 뿌리고 농약 좀 뿌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정원 관리를 이렇게 네, 예쁘게 예쁘게. 할 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우리가 수신료 내 가지고 예. 정말 올바른 KBS 만들 수 있고 예. 다시는 양산의 날씨를 안 볼 수 있고 부산의 날씨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참 양산 날씨 참 비정상적이네요.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서는요, 진짜. 네. 네. 놀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영풍 기자님 모시고 이 KBS 정상화와 지금 이영풍 기자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자, 우리 조만간에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이 지금 예, 임박해 예,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오늘 좀 전에 오다 보니까 이제 네. 대통령 재가가 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을 취임하시게 되는데 네. 이 방통위원회가 하는 일이 방송통신 신, 네. 네, 규제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적절하게만 활용한다면 방송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들 뽑는 거나 이런 것들을 다 방통에서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방송국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어떤 범위 네. 이런 것들을 또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홍보수석을 네.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 미디어 지형 또 본인이 또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 지형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 민노총 세력이 제일 반대하잖아요. 그쵸. 안 된다, 임명하면 안 된다, 기술자가 기술자라고 그러니까요.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임자 맞는 거죠. 네, 지금. 임자 만났죠. 예, 제대로 된 임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그대로 간다면 이 기울어진 삐뚤어진 미디어 지형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은 방송 프로그램의 어떤 공정성 확보 이게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지금 방심위의 기능을 제대로 지금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이 있을 때 네. 심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던 그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심의 신청하면은 7개월씩, 네, 8개월씩. 네. 그 사이에 김어준, 네, 주진우, 네, 김재동은 네. 뭐 하고 싶은 거 다 했죠. 하고 싶은 네. 떠들고 말이죠. 가짜 뉴스 막. 네. 가짜 뉴스가 범람하게 네, 만든 그 우리 한국의 미디어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참 위험하다는 게 가짜 뉴스가 하나의 산업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축구장으로 비유를 하자면 축구장 심판들이 네. 심판 호루라기를 안 부른 거예요. 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군 네. 하면서 김어준 등등이 막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편파 왜곡 소리를 내니까 국민들이 혼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기레기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제대로 정상화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참 이 유튜브 내에서도 참 이게 편파적이라고 예. 느끼는 게 아마 기자님도 방송하시면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게 우파 방송과 좌파 방송의 참 차이점이라는 거는 우파는 열심히 팩트 체크해서 열심히 진짜 뉴스를 얘기를 해도 노딱 붙고요. 정지 먹고 아직도 그럽니다. 근데 좌파들은 가짜 뉴스 얘기해도 뭐 그냥 잘 돼요. 계속 잘 됩니다. 전 이게 좀 억울하거든요. 조금. 이게 사실
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요. 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네. 저 거짓말을 네. 하게 하고 네.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네. 사실을 말해주라 이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뭐 참지를 못해요. 네. 예?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뭐 지금 후쿠시마 그 처리소 관련 이런 것도 지금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그쵸, 예. IAEA의 어떤 보고서 네. 이 사실대로 말하면 네.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네. 이게 마치 뭐 전 지구가 난리 난 것처럼 뭐 어떤 괴담 수준의 선동을 하는 것 같고 괴담은 저 KBS 방송 프로그램 중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과학이 지배하는 사회가 돼야죠. 그래야 그러니까요. 선진국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단순히 TV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유튜브, 인터넷 방송과 관련돼서도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영향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 영향력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특히 김어준 방송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방송하면 얼마나 보는 줄 아십니까? 혹시? 얼마나 보세요? 15만 명이 봅니다. 아, 실시간.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이 보통 15만 명이 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저도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내용을 하나 궁금해서 제가 거의 저는 김어준 방송 보는 편이거든요. 예, 예. 들어보면은 별 내용도 없고요. 대부분이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어. 이제 그런 거를 듣고 이제 좌파들이 하나의 자기들만의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하면서 김어준은 하나의 자신의 수익을 올리고 또 하나의 자신의 하나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좌파들의 하나의 또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방통위원장이 또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방심위 기능이 네. 결국 이제 방심위 위원들 추천하는 거나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방통위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방심위에 있는 심판들이 이제 호루라기를 자주 불러줘야 되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네. 심의 기간도 단축하고. 네. 그래서 김어준유의 어떤 그런 괴담 뉴스, 가짜 뉴스가 나오는 순간 호루라기를 불어주고 네. 문제를 지적하고 방송을 어떤 정정해주는 네. 이런 시스템들이 빨리 가동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네. 15만 명씩 그냥 거기 노예가 되어서 그러니까요. 듣고 있는다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짜 뉴스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으려면 네. 방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단순히 TV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튜브 방송까지도 맞습니다. 방심위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겁니다. 제대로만 해도 기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현주 전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 뭐 심의 기간이 뭐 그냥 7, 8개월 이거는 고사하고 또 뭐 출퇴근 시간도 잘 지키지 네, 않았잖아요. 지키지 않았잖아요. 예. 맨날 지각하고 말이죠. 예. 조기 퇴근하고 네. 이러니까 일할 시간이 없는 거죠. 네. 어? 낮에는 낮술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요. 참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참 그게 희망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된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공영방송들 그리고 그 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방송들을 사장들이 그냥 어떻게 뭐 봐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터넷 방송들까지도 좌파들이 먹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영풍 기자님과 같은 KBS 내부에 계신 분들이 용기를 내주시고 계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가지고 KBS가 결국 김희철 사장의 해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방통위원장까지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무엇보다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목소리 내주고 계시는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 많은 응원과 많은 지지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영풍 TV 많은 구독,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방송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KBS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에너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나온 거고요. 그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27년 동안 KBS 근무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그 수신료로 좋은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동안 27년 동안 편안하게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월급으로 기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뭔가 좀 나도 봉사를 해야 되겠다.
KBS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면 국민 누가 수신료를 내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해고를 각오하고 이 투쟁을 시작했는데 결국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거든요. 네, 시작. 그래서 이 방송 정상화의 어떤 투쟁이 큰 성과를 내어서 국민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KBS 그리고 공영방송 뭐 MBC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큰 싸움에 제가 미랄이 되도록 또 한 몸 바쳐서 열심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계속 이렇게 용기 내실 수 있고 투쟁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영풍 TV 우리 구독과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영풍 기자님과의 특별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신 우리 이영풍 기자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와주십시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부르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